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주식 계좌를 빵빵하게 채워드리는 주유소 진행의 저는 도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향해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계좌 상태는 어떤가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만 가지 않는지, 내가 고르는 주식만 피해서 시장에 올라가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또 자세하게 풀어볼 테니까 채널 끝까지 고정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도팀과 박팀으로 나뉘어서 치열한 수익률 게임 해볼 텐데요. 저의 영원한 앙숙이죠. 박 PD님 모십니다. PD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박팀과 도팀으로 또 나뉘어서 열심히 수익률 대결을 해볼 텐데 오늘 저희 도팀에는 박원재 전문가님 모셨고요. 네, 그리고 박팀에는 지금 아니 박팀 케미가 요즘 너무 좋아가지고 네, 정재훈 전문가님과 함께 할 건데 정재훈 전문가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인사를 구걸해서 봤네요. 네, 오늘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경전이 엄청난데 네. 이렇게 오늘도 도팀과 박팀으로 나뉘어서 수익률 대결을 좀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지금 보내주시면 되는데 오늘은 어떤 종목을 설명을 드릴지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왜 비웃으시죠? 아니 시청자님들이 얘기한 게 좀 웃겨가지고. 뭐라고 하시던가요? 아니 지금 저희 옷 갖다 지금 오늘 또 난리신데 우리 오케이님께서 박 PD님 옷이 너무 화사해요. 아니 옷 협찬이라서 그다음에 좀... 오숙님께서 항상 옷 잘 입으세요 이렇게 오셨는데. 네. 감사합니다, 우리 네. 시청자분들. 네. 아니 박팀은 또 이렇게 서로 챙겨주는 게 매력인데 네. 지금 옆에 있는 거 뗐는데 보셨어요? 지푸라기 이제 지푸라기가 아니라 뭐야 이거. 네, 아무튼 부풀에게 떼줬네요.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훈훈하게 시작하는 박팀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도팀과 박팀 요즘 이렇게 나뉘어서 싸움을 하다 보니까 또 인기 대결처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투명하게 종목별로 대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종목 어떤 종목일지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노란톡도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서울경제TV 주유소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거나 QR코드 통해서 입장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자 투표 계속 받을 예정인데 오늘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는지 궁금한데요. 도팀과 박팀 오늘의 대결 종목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대결을 펼칠 두 종목은요. 현대글로비스 대 도화엔지니어링 준비했습니다. 자, 각 팀의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박팀 오늘 준비한 종목이 두 종목 중에 뭔가요? 저는 딱 눈에 띄는 종목이 도화 엔지니어링인데요. 네. 저 종목이 참 저는 역사가 마음에 듭니다. 깊나요? 개인적으로도 좋아하는 종목이고. 아, 그렇군요. 그럼 정재훈 전문가님 가지고 오신 건데 안 챙겨주시는 척 하면서도 되게 챙겨주시네요. 네. 두 분 사이에 뭔가 스토리가 있는, 이야기가 있는 종목인 것 같은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그 유튜브 방송했을 때 네. 언급을 했던 이 종목이에요. 언급을 옆에 있던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옆에 있던 사람이라뇨. 네. 근데 네. 제가 그 얘기했던 이런 종목군들을 꾸준하게 한번 제가 지켜봤거든요. 뭐 내일은 태양이 뜨네부터 시작을 그렇죠. 해서 희망을 늘 주시니까. 꿈과 희망을 안겨주더라고요. 네. 근데 종목이 안 올라가. 이렇게 같은 팀인데 이야기해줘도 되는 원래 건가요? 이게 원래는 방송 이게 챙겨줄 땐 챙겨줘야 되는데 네. 냉정할 땐 냉정해야 돼요. 야, 종목에 대해서는 정말 피도 눈물도 없네요. 종목을 제가 잘못 갖고 온 게 아닌가. 이게 딱 종목을 이렇게 딱 보자마자 이게 입가에 미소가 이렇게 싹 번지더라고요. 이렇게 쫙 그래서 아차 싶더라고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이야기를 했던 언급했던 종목이구나. 종목이더라고요. 지금 현 시점에서 주식하는 분들은 네. 이 도화 엔지니어링에 딱 집중하셔야 되는 종목. 그렇군요. 아니, 그럼 투자 포인트를 지금 들어보면 좀 좋을 것 같은데 박팀에서 먼저 도와 잠시 엔지니어링. 근데 제가 또 네네. 우리 또 박팀 응원해 주신 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도팀도 또 많네요. 조금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우리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 우리 TV로 시청하시는 분들 항상 전화 오셔가지고 왜 우린 안 챙겨주나 하시는데 유튜브 들어오세요. 그냥 핸드폰에다가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되니까 지금이라도 들어오시면 많이 제가 읽어드리고 이벤트 당첨도 시켜드려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 화내지 마시고 유튜브 서울경제 채널 들어오시란 말이에요. 자, 일단은 우리 또 오케이님 아까 말씀드렸고 우리 오늘도 찾아오신 우리 꿀박님 핫도 날려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크앙님이 안녕하세요. 까꿍님 박팀 잘생긴 박팀 하셨는데 글로비스 틀리셨어요. 우리 까꿍님
조심하세요. 우리 오늘 박팀 종목은 도화 엔지니어링입니다. 우리 응원단장님 경고 드립니다. 빨리빨리 네. 다시 응원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오늘도 우리 하인자님 잘생기고 멋진 박팀 응원합니다. 화팅! 근데 왜 감사합니다. 칙칙하다는 건 안 읽어주세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 정재원 전문가님 또 우리 멋진 도화 엔지니어링 첫 번째 포인트 발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야 돼요? 네, 첫 번째 투자 포인트요. 집중하세요, 전문가님. 이거 컴퓨터 화면 좀 띄워주세요. 다 필요 없고요. 요것만 보세요. 수주 상황 2020년 연말 기준이에요. 연말 기준으로 설계 보령 명천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사 설계 용역 외 2,330건 쭉 나오고 난 이 중요한 건 이거죠. 수주 잔고 1조 4,530만 58만 원. 1조 4천억의 수주 잔고가 있어요. 반올림에서 1조 5천억 정도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만큼 일거리가 많다는 얘기예요. 일거리가 많다라는 얘기고 아마 올해에 예상되는 수주도 1조를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잘 돌아간다라고 좀 볼 수가 있죠. 작년 코로나 때에도 불구하고 도화 엔지니어링의 실적은 좋았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죠. 그 얘기는 잠시 뒤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일단은 요거만 봐도 느낌 아시겠죠? 수주 잔고가 무려 1조 5천억입니다. 1조 5천억. 우리 시청자분들 여기서 좀 더 들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빨리 도화 엔지니어링에다가 어떻게 투표 하시면 됩니다. 빨리빨리 투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해피님께서도 저도 해주세요. 핫도 하시는데 우리 해피님 채팅창 글 한 번 쓰시고 핫도 안 해드립니다. 적어도 10번 이상 쓰시고요. 네. 지금 빨리 옆집, 앞집, 뒷집 문 두들기셔갖고 주식한다고 하시면 얼른 주유소, 서울경제TV 주유소 시청하시라고 홍보 부탁드립니다. 너무 오늘 화력이 좀 약합니다. 우리 까꿍님 반성하시고요. 네, 이게 주식하세요 하고 이제 인사하면 네 해요라고 하면 주유소 보세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주유소 여러분들 홍보 많이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도팀의 오늘 종목도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도화 엔지니어링 뭐 두 분 사이에 스토리가 있는 종목인 것 같기도 하고 돈 잘 버는 기업인 거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현대가 붙었어요. 여기서 저는 이미 끝난 것 같은데 오늘 도팀의 종목 현대글로비스 박원재 전문가님 저희는 네. 정도를 걷는 네. 정도팀이잖아요. 그렇죠. 네, 현대글로비스로 좀 승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투자 포인트 뭘까요? 현대차 그룹 하면은 요새 별로 사람들이 안 좋아해요. 대형주가 안 가요. 네. 네, 뭐 고생이 이제 좀 됐죠. 횡보한 지가. 네. 근데 한번 겪어보시면은 투자는 항상 좀 조용한 구간에 매집을 해놓고 있다가 그렇죠. 움직일 때 나오는 게 이제 항상 기본입니다. 근데 현대차 그룹은 올해 꼭 이번에 이제 현대 엔지니어링을 상장을 하죠. 상장을 한다는 거는 그동안 미뤄뒀던 지배구조 개편을 아마 마무리 짓지 않겠나 이런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배구조 개편 이슈와 맞물려 가지고 여러 가지 수혜받는 기업과 이게 돌아가면서 나올 거예요. 이게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반복된 현상인데 아마 상장 시기와 맞물려서 조만간 한번 이슈를 받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우리는 현대 글로비스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최근에 현대그룹주들 좀 조용하다 싶었는데 누군가는 매집을 하고 있는 구간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와 더불어서 현대글로비스에 대한 첫 번째 투자 포인트까지 들어봤습니다. 각 두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한마디 몸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몸으로요, 굳이요? 피디님 네. 저 원샷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집중. 자, 몸무게 좀 무게가 무거우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이게 네. 뭐예요? 지금 차이가 도화 엔진은 이제 좀 푸샷 좀 부탁드리고요. 네, 현대글로비스 좋은 종목이긴 하지만 네. 무거우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 좀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디스전이 시작이 되나요? 그럼 전 지금 여기서 서도 되나요? 네. 네, 물론 무거운 종목일 수 있죠. 하지만 그만큼 건실한 종목이라는 점까지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화 엔지니어링 뭐 두 분 사이에 이야기가 있었던 종목인 것 같긴 한데 박팀 자꾸 냉정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둘이서 뭔가 얘기가 있었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기분 속상하니까. 이렇게 엮이고 싶지 않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아니 애틋한 그게. 종목인 줄 알고 아니, 저도 나는. 객관적으로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도화 엔지니어링은 내년에 대선도 있습니다. 대선 전에 아. 항상 SOC 사업 관련된 회사들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거든요. 도화 네. 엔지니어링 제가 지원 설계 확실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인상 푸세요, 박 대표님. 인상 푸시고. 좀 강렬했네. 갖고 있어요? 없어요. 네? 너무 좋아서 그래. 너무 반가운 종목이에요. 네, 저희는 이제 방송에서 투자의 목적으로 여러분께 소개를 시켜드린 거기 때문에 절대 뭐 개인별적으로 가지고 있거나 그리고 그러진 않습니다. 가벼워야 됩니다. 주식은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네, 빠르게 지나가 보도록 네. 하죠. 여러분들 두 종목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샵 0082번으로 나는 박팀의 도화 엔지니어링이 좋아 보인다 하시는 분들 도화라고 적어서 보내주셔도 좋고요. 저희 현대글로비스가 좋다, 도팀이 좋다 하시는 분들 현대글로비스로 문자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받는 사람 샵 0082번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요.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의자를 활용해서 저희한테 공격을 하시면 어떡하나요? 저 이제 마음 같아서 서고 싶은데. 원래 의자가 좀 약했어요. 아니 그리고 이거는 종목이 무거워서 내려가는 게 아니고 박 PD님이 무거워서 그냥 내려가는 거 아닐까요? 표현은 제가 엄청 잘한 거죠. 제가 봤을 때는 2021년도 올해 표현상 제가 수상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런 상이 곧 무거우면 만들어질 것 의자가 같습니다. 내려가고 종목도 그러니까 글로비스가 좋은 회사긴 하지만 네. 도화 엔지니어링과 비교했을 때 요즘 또 조금 그렇잖아요. 같은 팀인데 빨리 얘기 눈빛이 좀 별로 해보세요. 따뜻하지 않은데요? 요즘에 그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거 뭐죠? 무슨 시장이죠 지금? 돈 도깨비 많이 시장? 들어오는 시장. 그 무슨 시장이죠? 상한매 시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갑자기 이게 뭐지?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얘기해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지나가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생각이 네, 안 저희는 나네요. 냉정하기 때문에 바로 첫 번째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뇌구조 시간인데요. 저희 스튜디오에 모신 두 팀의 전문위원님들께 오늘 어떤 이야기들로 시장을 바라보셨는지 하나둘씩 살펴보는 시간이죠. 오늘 주식 뇌구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문가님입니다. 자, 실적 장세 이야기를 해주셨고 쇼티지, 순환매, 수요 회복, 그리고 패권 전쟁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다음 전문가님도 볼까요? 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순환매, 샌드위치, 생산 중단, 공매도 투자라고 적어서 보내주셨네요. 두 분이 겹치는 키워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또 이제 좀 독자적으로 가지고 온 키워드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박 PD님 어떻게 보세요? 계속 또 쿡 찌른다 또. 아니 박 팀은 이게 신호예요, 이게 그렇죠? 근데 이게 모르게 이렇게 하면 되는데 다 화면 딱 보일 때 이렇게 쿡 찌르는 게 보이는 네, 게 넘어가 주세요. 네. 제가 좀 대충 아마 다 비슷비슷할 거예요. 내구조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비슷비슷할 것 같은데 네. 아마 이게 현대차, 기아,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이런 기업들이 최근에 좀 무거워요. 무거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했을 때는 쇼티지 그리고 샌드위치 요 부분들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네, 샌드위치라는 네. 거는 이제 반도체에 대한 부분 삼성이 고민을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중국은 중국 쪽에다 투자를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미국은 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또 좀 경쟁을 하고 네, 있는 이게 그런 상황이 헤게모니 되다 싸움이 보니까 됐죠. 네. 삼성의 입장에서는 이것도 못하고 있고 저것도 못하고 있고 뭐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언론에서 얘기 나온 거나 이런 부분은 TSMC는 중국을 바로 손절을 쳤거든요. 근데 네. 삼성전자는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게 좀 샌드위치 중간에 껴있는 상태에서 뭔가 결정을 내리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들이 좀 힘이 딸리는 뭐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어찌됐든 삼성전자는 주가는 싸요. 주가는 싸기 때문에 버티는 사람이 저는 이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은 시장 자체가 원체 좋으니까 뭐 트레이딩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얘기를 했는데 제가 급하게 좀 바꿨어요. 이 뇌구조를 좀 바꾼 게 네. 공매도로 좀 바꿔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공매도로 좀 바꿔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공매도 이슈도 보고 계신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5월 달부터 공매도가 이제 시작이 돼요. 근데 네, 이제 재개가 오늘부터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오늘부터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교육을 받아야 되고 동영상도 한 편 봐야 1시간짜리 동영상도 한 봐야 되거든요. 의무적으로요. 그게, 네. 그게 해야지만 동영상 그 공매도를 좀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지금 아마 이게 이런저런 것들을 보더라도 상당히 좀 공매도가 시작이 되게 되면 시장이 좀 빠지는 게 아니냐라는 그 우려감들을 좀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빠질 수도 있어요. 빠질 수도 있는데
아마 핑계거리를 삼을 거예요. 공매도로 인해서 뭐 주가가 빠졌네, 뭐 했네 그런 핑계거리를 갖다 붙일 거예요.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핑계를 많이 댈 수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부분들은 코스피와 코스닥이에요.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월봉 차트거든요. 월봉 차트. 시장이 하락한다라고 이 하단 자막에 썼는데 하락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이걸 시장 제가 저로 하단 자막을 넣질 않았는데 PD님이 갑작스럽게 이걸 집어넣은 거거든요. 하락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핑계거리를 만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거래소와 코스닥의 월봉이에요. 월봉을 보게 되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2거래일 정도 1월 달부터 시작해서 2달 동안 음봉을 만들면서 조정을 좀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움직였거든요. 거래소 같은 경우는 5개월 선조차 지지를 해주면서 기간 조정 형태의 모습을 좀 받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4월 달 한 달 동안에 계속 올라가서 전고점을 넘어가서 3,270이 가고 3,300이 가고 하게 되면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격이 다시 벌어지는 케이스가 돼요. 그런 이격이 벌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쉬어가는 조정은 당연한 부분들이지만 시장에 있어서는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서 이게 빠졌니 뭐했니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공매도에 있어서 굳이 걱정을 지금 당장 할 필요성은 없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기관 쪽이나 이런 투자 쪽을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무조건적으로 한 방향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콜을 샀다라면 어느 정도 해지를 걸어두는 그런 수단으로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영향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 매수를 안 들어왔다라고도 좀 생각을 하거든요. 네. 작년 코로나 때 외국인 쪽, 기관 쪽 겁나게 팔았어요. 그걸 다 받아들인 거는 개인 투자자들이 받아들였는데 선물을 좀 사줬었죠. 그 부분들이 외국 그 롱숏에 대한 포지션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선물 쪽으로 좀 끌어당긴 것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공매도에 있어서의 안 좋은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좋은 긍정적인 요인들도 있어요. 그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당장 시작할 거는 코스피 200하고 코스닥 150에 한정돼 있어요. 보면 주식을 하시다 보면 공매도에 해당되는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네. 그 공매도를 걱정을 해요. 그런 분들도 네, 있을 수 그런 있죠. 부분들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오히려 그 고민을 하실 그런 시간이 있으시다면 차라리 좋은 종목 뭐가 없을까? 그걸 좀 고민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냥 본업에 충실하는 게 훨씬 더 수익률을 끌어올리기엔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늘 잔소리에서 사실 하시는 말씀이죠. 사실 공매도 재개가 2주 앞으로 좀 다가오면서 이 공매도 먹잇감이 될 만한 종목은 무엇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은 많이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해당이 안 되는데 그걸 걱정하고 있는 분들, 그분들은 좀 공부를 좀 더 근데 하시면 영향은 좋지 좀 않을까. 아예 없다고 볼 수는 그렇죠, 없어요. 그렇죠. 시장이 빠지니까 같이 이제 심리적으로 빠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럴 수 있죠. 간접적인 영향은 미칠 수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부분들은 어찌됐든 간에 만약에 그 공매도로 인해서 빠진다? 사야죠, 주식. 왜냐하면 시장이 죽으러 가는 게 이게 대세 하락으로 공매도가 시작이 되면서 대세 하락으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다 팔아야 돼요. 그렇죠. 다 팔아야 되는데 미국 괜찮고 유럽도 괜찮아요. 뭐 하다못해 아시아 시장도 괜찮은 그런 상황들이고 대만 시장도 신고가 공매도는 벌써부터 재개했지만 그렇죠. 훨씬 더 좋은 주가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럼 우리나라 시장도 빠지면 사야죠. 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 들으셨죠? 겁먹지 마시고요. 섣부른 판단 금물입니다. 그리고 또 종목 뭐 사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 오늘 도화 엔지니어링 지금 투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 글로비스도 있습니다. 도화 네. 엔지니어링 같이 가볍고 실적 좋고 참 이런 종목들 찾기 어렵죠? 그러니까 많이 추천이란다. 투표 빨리 참여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투표창은 늘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조금 더 구미가 당기는 종목으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 이제 정재훈 전문가님께서 여러 가지 좀 키워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앞서서 반도체 이야기를 또 샌드위치다라고 하면서 중국과 미국의 양국의 좀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사실 삼성전자잖아요. 그렇죠.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쇼티지가 있다고는 계속 저희 박원재 전문가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어제부터 좀 반도체 관련된 소부장들이 좀 스타트가 된 것 그렇죠. 같아요. 달리기 시작하는 것 네.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냥 순환매일 겁니다. 지금 시장의 성격을 평가해 본다면 그냥 실적 장세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실적 장세라고 하는 거는 주가가 올라가는데 우리가 투자의 본질을 생각하면은 투자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네. 내가 돈을 투입을 해서 회수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이제 우리 도하나한테 네. 대여를 해줬어요. 이거 금전대찰하라는데 네. 그러면 이제 도하나의 이제 신용 상태를 보겠지요. 네. 내가 얼마나 그래서 성실하게. 이게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게 뭐 당연한 얘기로 급여는 나와요. 이런 걸 물어볼 거예요. 그렇죠. 돈 버니. 네, 그래서 네. 급여가 없어요. 그러면 뭐 내가 뭘로 받을 수 있지? 그럼 담보는 있어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이게 항상 투자의 기본입니다. 실적 장세라고 하는 거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올해 기업들이 돈을 좀 벌어요.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더니 이제 우리 대신해서 열심히 그걸 조사하는 그런 특정 집단이 있는데 이게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 어닝 추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작년 연말부터 매월 올라옵니다. 작년 연말에 올해 코스피 200의 영업이익을 한 170조 정도를 출발을 했었어요. 근데 1월 달 되니까 이게 이제 한 179조 올라오다가 2월 달 넘어가니까 185조 수준까지 올라오다가 요새는 주춤했죠. 190조에 올라가고 네.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가장 이 직전에 가장 높았던 어닝이 높았던 시즌이 이제 반도체 피크를 찍었던 2018년이에요. 이때의 이제 이익이 170조였습니다. 올해의 영업이익은 상장사의 최고치를 찍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올해 이게 190조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년도 어닝도 훨씬 높아집니다. 내년도에도 한 210조에서 출발을 했다가 지금 한 228조까지 올라갔어요. 이 얘기는 뭔지 모르지만 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내가 투자를 하는데 저쪽이 돈을 번다는데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과연 생각대로 돈을 버는지를 체크를 하는 일일 겁니다. 그런 거는 이제 우리 대신해서 열심히 이제 서베이를 내줄 거고요. 네. 투자자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좀 편안한 구간으로 이렇게 투자를 집행하면 되는데 우리 제가 강의나 이쪽에서 1, 2, 3월 달 좀 어려울 때 아마 작년 8, 9, 10월처럼 이렇게 끝나면 4월부터는 어닝이 들어가는데 어닝이 생각보다 잘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4월부터는 아마 좀 수익이 실현될 것 같습니다 하는데 4월 달에 수익이 정말 잘 나고 있어요. 네. 이게 왜 잘 나느냐 하면은 2017년도의 어닝은 반도체가 하드 캐리를 했습니다. 온리 반도체였어요. 반도체 점유율이 근 40%에 육박할 만큼 반도체 세상이었는데 올해의 어닝은 네.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좋습니다. 화학, 철강, 하다못해 기계, 이제 소비재도 굉장히 좋을 거예요. 네. 앞으로 좋겠죠. 네. 이렇게 보면은 올해의 190조는 그야말로 고루고루 최근에 순환매가 나오는 배경이 여기에 있습니다. 나쁜 데가 없어요. 거기다가 이제 누가 이제 먼저 가느냐의 게임인데 지금 지수는 삼성전자와 현대차 딱 두 축이 지수를 묶어놓고 나머지 섹터가 돌아가면서 쭉쭉쭉 그 시세를 뿜어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죠. 기본이 되는 종목을 투자했다면 기다리면 내 순서 온다. 네. 기다리면 내 순서가 오는 장입니다. 너무 시세를 쫓지 마시고 너무 가격을 쫓다 보면은 투자할 때 이제 가장 경계해야 될 게 내가 뭐 하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내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가격만 보고 쫓아다녀요. 가격은 항상 사람을 충동시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급한 시세를 낸 종목이 네. 내일 오전까지 급한 시세가 이어질 확률이 많은데 네. 문제는 그걸 순발 있게 대처를 못하면 그 짧은 찰나를 놓치면 굉장히 또 급격한 하락 속에서 내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시세가 녹아버리는 경우가 태반이죠. 네. 투자는 항상 원칙,
기준, 전략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내가 뭐 하는지를 항상 뒤돌아봐야 됩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차트를 보는데 이유가 있죠. 이 종목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보면서 앞으로 시세가 어떨지 예상을 하는 것처럼 내가 지금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도 투자의 정도를 좀 걷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 박원재 전문가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 저희 박원재 전문가님께서 오늘 말씀을 해주신 종목 현대글로비스 여러분들 기억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위원님께서 이렇게 뇌구조 통해서 키워드로 시장을 정리해 주셨는데 더불어서 덧붙여서 하실 말씀 혹시 더 있으실까요? 없으면 빠르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뭔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으셨나요? 할래다 말았어요. 네, 말씀해 주세요. 현대글로비스 괜찮아 보여요. 네. 이거 협의가 지금 된 건가요? 뭐야? 네, 협의가 안 됐다고 합니다. 네, 현대글로비스 정재훈 전문가님도 응원해 주시는 현대글로비스. 도화 엔지니어링 좋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 의원님 왜? 예전에 그 개동사옥 현대가 개동사옥이 있었어요. 거기 가면 이제 도화나무가 있어요. 도화나무 아래에 현대글로비스. 제가 박 의원님 상당히 좋아하는데 실망입니다. 뭐든지 설명하실 때 교장 선생님처럼 설명 잘해주시는데 도화 엔지니어링은 고작 도화나무에서 끝나나요? 결국엔 현대글로비스. 아까 우리 정 의원님이 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더 들어가면 사족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정말 훈훈하다 못해 덥네요. 실적만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실적만 보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여러분들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도 모두 챙겨가 주셨으면 좋겠고요. 문자 샵 0082번 열어두고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 키포인트 함께 정리해 보시죠. 네, 뇌구조 키포인트로 알아보는 오늘 장 박원재 전문가님은 실적 장세와 쇼티지 두 개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올해 코스피 영업이익 190조 원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반도체 부분에서는 수요 회복과 공급 부족으로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들 이야기를 한 번 더 짚어주셨고 정재훈 전문가님은 우리 시장 순환 매다 종목 장세가 지속될 거고 시장이 오히려 눌리면 매수 기회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 코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집합소 코너인데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상위 랭크에 이름을 올렸는지 함께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인기 검색 상위 종목입니다. 카카오, HMM, 이구산업, 셀트리온, 휴메딕스, 셀트리온 헬스케어, 휴원스 글로벌이 이름을 올렸네요. 자, 다음은 거래대금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카카오가 또 있네요. AB 프로바이오, 현대로템, 메가MD, SK하이닉스, 대덕전자, 휴원스 이름을 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는 종목도 볼까요? 네이버, 에이스테크, 포스코, SK이노베이션, 솔리드, 코스모화학, 엔투텍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중에서 겹치고 겹치는 종목들 추려보겠습니다. 네, 세 가지 종목이 이름을 올렸는데요. 대창 그리고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갖고 계시는 삼성전자 그리고 TK케미칼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세 가지 종목 중에 저희 전문가님들이 편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는데 어떤 종목부터 좀 볼까요? 그 전에 도화 엔지니어링 저희 투자 포인트 두 번째 걸 좀 봤어야 될 것 지금 같아요. 네, 둘이 협의가 되신 거죠? 네, 왜 그러냐면 네네. 방금 전에 그 내구조 할 때 그 투자 포인트 보고 시청자분들이 그래서 시장 좋다 하셨는데 뭐 어쩌라는 거냐 이러시는 분 있을 것 같아요. 안 꺾이는 그러니까 건데 시장은. 시장은 안 꺾이고 좋은데 실적 장세인데 뭐 어쩌라는 거냐. 실적 장세는 어떤 거 도화 엔지니어링을 관심 가지시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정재훈 전문가님이 두 번째 포인트 발사하실 겁니다. 발사! 네,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포인트. 그 두 번째는요. 하단 자막 빼주시고요. 두 번째는 증시 격언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정부 정책에 반하지 말라고. 나 이게 제일 좋더라고요. 네, 유튜브에서도 그 했을 때 패드에 반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정부 정책에 반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있는데 정부 정책을 따르라는 얘기죠. 이 도화 엔지니어링이 종합 건설 쪽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정부 쪽에서 SOC 예산이 3년 연속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산에 편성이 된 부분들이. 그러면 도화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작년에 기본적으로 1조 5천억의 수주 잔고가 있는 상황에서
예산까지 증액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는 더 좋을 수가 있을 거예요. 올해는 더 좋을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거기에 따라서 뭐 당연히 실적은 좀 좋아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은 무난하게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 단적으로 건설주 얘기를 좀 많이 드렸을 거예요. 아파트는 자이부터 시작해서 이편한 세상 상당히 좀 많죠. 예. 포스코 건설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건설주들 괜찮은 주가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부동산에 대한 물량 확대 이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건설주들 섹터들 자체가 다 괜찮았죠. 그런 것처럼 SOC 쪽에 있어서의 예산도 증액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무난하게 상승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정부 정책에 반하지 마라. 이게 정재훈 전문가님의 또 격언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아셨죠?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정부 정책 반하지 마시고요. 그냥 도화 엔지니어링 지금 빨리 투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부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말씀인데 저희는 정부 정책뿐만 아니라 그냥 글로벌적인 흐름에 편승을 하는 기업입니다. 두 번째, 현대글로비스 투자 포인트 뭘까요? 기본적으로 기업을 볼 때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럼요. 좋아지는 방향인가 나빠지는 방향인가. 현대글로비스는 이제 현대차 그룹의 지배 구조 개편에 핵심 키를 갖고 있는 회사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새로 취임한 정의선 회장의 지분이 가장 많이 있는 네. 기업이에요. 정의선 회장이 어쨌든 지배구조 정점에서 순환출자고리를 잠시 후에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순환출자고리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지분이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을 활용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자꾸 여기에 뭔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기업을 인위적으로 키워주면 티가 나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뭘 새로운 걸 해야 되는데 아주 기가 막힌 호기가 있었죠. 2019년에 이제 중고차 시장이 이제 중소기업 적합법정에서 배제돼서 현대차 그룹에서 우리 중고차 시장 우리가 할래요 하고 이제 손 들었다가 네. 엄청난 그 여론전에 밀려서 주춤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중고차 경매를 하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에서는 이제 중고차 시장 진출하면은 굉장히 좋은 키워드가 됐을 텐데 그 한 발짝 물러나고 나서 하나의 교훈을 얻었죠. 야, 이게 여론을 좀 탐색해봐서 너무 여러 이해관계가 있는 쪽은 좀 어렵겠구나. 그럼 가장 좋은 게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정부 정책, 아까 말씀하신 네. 정부 정책을 순응하면서 커지는 시장, 그게 수소죠. 그렇죠. 파이 자체가 커지는 파이 시장. 자체가 계속 커지고 제가 2차 전지 시장을 얘기할 때 성장률 30%대를 10년 동안 성장하는 시장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2차 전지를 계속 밀었던 기억이 있는데 수소가 그렇습니다. 수소는 이제 앞으로 연료용과 발전용 두 가지 축으로 할 거고요. 인프라를 굉장히 이제 많이 시설 투자를 해야 될 겁니다. 이걸 대기업들이 다 이제 나오고 있는데 현대차 그룹에서는 이제 현대글로비스에서 수소 사업을 준비하고 있죠.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글로비스 여러분들, 저희는 시장 파이 자체가 커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무겁습니다. 무겁지만 그만큼 자, 믿을 수 있는 하지만 종목이라는 점. 다 좋지만 현대글로비스 다 좋지만 어떻게 해요? 무겁습니다. 제 의자는 거기가 더 안 올라가서 지금 답답하네요. 가볍고 실적 좋은 도화 엔지니어링 지금 255편대요. 우리 예! 시청자분들 지금 상당히 지금 잘못된 선택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안 지금 시장의 트렌드는 가볍고 실적 좋은 종목이 팡팡 튀어오르는 시장입니다.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역시 표수 똑똑한. 진짜 맞아요? 네, 그럼요. 맞습니다. 똑똑한 실시간 우리 집계하고 있고요. 시청자분들이, 네. 21세기잖아요. 자, 그러면 코너 진행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신없이 말씀을 해두시고 저한테 떠넘기겠다니 일단 의자 올라오시고요. 네, 지금 중간 집계가 나가고 있는데 현대글로비스 여러분들 정말 선택을 잘
주셨습니다. 지금 앞서고 있는데 문자 투표는 계속 받고 있으니까 도화 엔지니어링 대 현대글로비스 투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종목 집합소 시간에 저희가 이제 꼽아봤던 3개의 종목도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대창, 삼성전자, TK케미칼 이렇게 3종목이에요. 근데 사실 제가 궁금했던 게 뭐 다른 원자재 가격들 한참 오를 때 구리 가격이 최근에 특히나 오르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좀 산업이 제대로 살아나나 보다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는데 구리 가격이 올라가는 것과 오늘 대창 종목이 올라간 게 연관이 뭐가 있을까요? 대창이 하는 일 자체가 이런 동 관련 일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동을 추출을 하면은 그 이제 LME를 가지고 와서 재료를 해서 하면 이게 이제 반도체나 전기나 이 구리는 산업재 전체적으로 다 쓰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원자재가가 오르면은 가격 전가가 가능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런 기업은 원자재가 가격이 오르는데 이걸 가격 전가 못하면 망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가격 전가가 가능하면은 마진을 조금 더 붙이게 돼 있어요. 그렇죠. 구리가 올랐으니까 우리 올려야 돼. 핑계가 네. 좋죠. 알지? 너 이게 LME 봤지? 얼마 올랐는지. 네. 이렇게 보면서 이제 가격 전가를 하니까 좋아진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근데 이런 이슈 종목을 뽑아낼 때 항상 이게 뭐 오늘 20% 이렇게 오른 종목이 이제 올라오면은 네. 투자적 관점에서 어때요라고 묻는다면은 참 애매해집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주가가 이렇게 이제 좋은 거를 반영해서 이렇게 이제 푹푹 올라가는데 구리 가격이 올라간 것도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니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게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이게 원자재 관련된 투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밸류체인단이 이제 정연소부터 시작해가지고 산업재까지 이어지는 그 단에서 가격 변동 전가되는 그 메커니즘을 추적하는 게 대단히 좀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뭐 대창뿐만 아니라 이제 굉장히 구리 관련주가 시세를 많이 냈다는 거는 팩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구리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팩트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현상을 파악하고 이걸 내가 투자 종목으로 삼기 위해서는 아주 집요하게 추적을 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은 그냥 시세를 이렇게 흐름 이해하는 수준으로 보는 게 어떨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보다 보니까 이런 종목이 또 튀어오르면 투자적 관점에서는 좀 그래요. 그렇죠? 지금 들어가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상장 이래 최대 거래량이 좀 터졌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정재훈 전문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솔직히 네. 대창도 대창인데 개인 투자자분들을 대표해서 삼성전자 삼성전자. 이 이슈가 최근에 상속세 이슈 많은 뭐 이야기해야죠. 어떤 방송에서는 별로 아무 무리 없을 거다 하는 데도 있고 또 어디를 또 읽어보면 또 위험할 수도 있다 하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좀 궁금해할 것 같아요. 상속세 문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잘 내야죠, 상속세. 상속세는 내야지. 네. 근데 이게 제가 이게 일반적인 박진님이 사람들이 내는 내는 건 상속세가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아니, 나 대창 얘기하려고 준비하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이게 대창 스모크가 얘기는 안 우리 박원재 전문위원님이 완벽하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에이, 박팀도 준비했대요. 아니, 제가 원래 이거를 하려고 했었었는데 네. 참. 어찌됐든 간에 뭐 삼성전자 이 부분들을 좀 보면 이게 삼성전자가 못 올라갔던 부분들을 여러 이유들 찾을 거예요. 시가총액의 비중이 가장 높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못 올라간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 또 하나는 삼성전자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작년 4분기 때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 이익 전망치 자체가 조금씩 줄어들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하향 조정은 좀 마무리가 됐던 그런 상황들이고, 그러던 상황에서 이제 실적에 대한 전망치 자체가 하향 조정되니까 주가가 못 올라갔던 그런 부분들이 이유가 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미중 무역 분쟁에 있어서 중간에 껴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있고, 또 오너 리스크를 좀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또 하나로 이제 나왔던 부분들이 삼성전자에 있어서 이 증여에 대한 부분들, 증여세가 얼마가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이번 달 말에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한 13조 대? 뭐 그 정도 때를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상속세를 좀 처분을 할까,
그 과거에서처럼 LG 쪽에서 했던 것처럼 분납 처리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부분들을 할 거고 나름대로 이 지분을 다 팔거나 뭐 정리를 하거나 뭐 그런 수순보다도 분납 처리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대표적인 부분들이 삼성전자의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배당을 높일 수밖에 없겠죠. 배당 수익이 좀 많아져야지만 그 상속 재원으로 좀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그 이외에 뭐 고 이건희 회장께서 보유하고 있던 문화재라든가 재산 뭐 이런 부분들도 국가에 뭐 내겠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좀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러한 모습을 놓고 봤을 때 이제 결과론적으로 얼마 정도 낼 것이다라고 발표가 돼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억눌러져 있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해소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결국 따져보게 되면 삼성의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상향 조정이 점진적으로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주가에 대해서 억누를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고인이 되고 난 이후에 후 2개월 정도 시기에서 평균으로 따져서 상속에 대한 부분들 금액이 좀 나오는 그런 사항들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되게 된다면 세금에 있어서 확정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주가에 대한 부담은 조금 덜어지겠죠. 그러면 점진적으로 좀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다만 삼성전자의 주주분들한테는 정말 좀 죄송한 얘기지만 네. 삼성전자가 급등이 나와버리게 되면 나머지 다른 종목군들은 사실 좀 재미가 가기가 없어요. 힘들죠. 네. 재미가 없는 상황이고 삼성전자와 우선주만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장은 좀 재미가 없는 그런 상황들인데 삼성전자 사실 좀 싸다고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뭐 공매도가 시작되게 되면 삼성전자 8만 원이 깨지네 뭐하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깨지면 전 땡큐하고 매수를 할 것 같아요. 공매도 때문에 밀린다라고 가정을 한다라면 네. 그럼 땡큐하고 매수를 할 것 같고요. 증여세에 대한 부분들 뭐 이것보다도 차라리 저는 최근에 이건희 회장에 있어서 이 사면 얘기 건의를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거든요. 네. 저는 오히려 우리나라 이재용 부회장께서 코로나가 발발이 되고 난 이후에 사실 삼성이라는 그 그룹 자체가 도움을 좀 상당히 좀 많이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지금 반도체 쪽에 있어서도 문제가 좀 생기고 있고 고민거리가 좀 생기고 있는 상황에서 차라리 이게 좀 사면에 대한 그런 얘기가 좀 나오게 된다라면 그게 좀 이슈화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상속이랑 맞물리면서 그게 좀 네. 이슈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삼성전자의 주가는 좀 더 가벼워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거든요. 상속에 있어서는 뭐 크게 영향은 좀 없지 않을까? 뭐 확정돼 있다라는 거, 주가에 대한 부담은 없다라는 것은 뭐 이미 나와 있는 거니까. 그러면 결국은 올라가느냐 빠지느냐 이 부분들을 놓고 고민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결과론적으로 뭐 싸기 때문에 올라갈 확률이 더 높다. 그리고 빠지면 매수하면 된다. 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은 빠지면 매수하면 좋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네. 개인 깔끔하죠? 투자자 대표로 좀 네. 답변이 마음에 드셨을까요? 전 너무 만족합니다. 근데 이게 삼성전자가 배당이 이제 분기 배당으로 나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분기 배당으로 좀 나오던 부분들이 아마 이게 배당을 늘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주주하는 정책 때문에. 그거를 이제 네. 우리 투자자분들이 체감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삼성전자 시가 배당이 4%입니다. 4%라고 하면은 1억을 삼성전자 투자를 하시면 그냥 주가가 가만히 있었을 때 내 계좌에 배당금으로 들어오는 게 이제 400만 원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이게 은행에 맡겨놓은 이자의 4배 이상이 나오죠. 삼성전자 주가가 빠질 확률이 높을까요? 오를 확률이 높을까요? 아까 이제 제가 우리 도하나한테 이제 네. 투자의 기본, 그렇죠. 내가 투자한 돈의 회수 가능성, 돈 얼마나 잘 벌고 그다음에 있는데. 안전 마진, 네. 배당은 상속세 재원 마련할 수 있는 가장 편한 방법이 이제 배당이죠. 향후에 한 5년에 걸쳐서 아마 고배당은 계속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삼성전자는 우리가 삼성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당연시하는 게 있는데 네. 삼성전자 때문에 전 세계 산업이 지금 패권 정쟁의 중심에 서 있는 거죠. 그렇죠. 반도체 없이는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그런데 우리는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삼성전자를 이제는 지켜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이게 당연하지 않아요. 일본이 과거에 반도체 패권을 갖고 있을 때 도시바나 이런 쪽이 굉장히 지배했을 때 미국이 결국은 이제 일본 산업을 견제하기 위해서 환율로 때렸을 때 그 틈에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크면서 일본을 대체했는데 우리도 방심하면은 지금 이렇게 소중한 산업이 항상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이런 거는 좀 구성원들이 어떻게 반도체의 캐파를 유지하고 발전시킬지에 대해서 건전한 방향으로 좀 합의적인 결론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상속 이슈는 예정된 거예요. 작년 10월에 이제 하면은 이 4월 말까지 납부하는 건 예정된 일이고 뭐 다음 주에 당연히 납부될 텐데 이미 다 준비된 대로 납부를 할 테니까 네. 이거는 그냥 이벤트로 이렇게 생각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3개월간 지금 8만 원대에서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시간이 됐네요. 네, 노래가 나오고 자,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부터 이벤트 시작합니다. 지금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요. 빨리빨리 채팅창에다가 응원해주세요. 도화 엔지니어링 도화만 치시면 됩니다. 도화 화이팅이고요. 자, 우리 TV로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TV로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이벤트 당첨시켜 드릴 건데요. 샵 0082번으로 노래 끊길 때까지 응원해 주시면 됩니다. 이름 오늘 다 길어요. 그러니까 현대는 현대, 도화는 도화. 이렇게 해서 빨리 샵 0082번으로 문자 빨리빨리 쏴주세요. 5분 무작위로 뽑아서 서울경제 상품권 선물로 드릴 거고요. 유튜브 시청자분들도 지금 빨리 올려주세요. 자, 그리고 우리 준비되어 있는 정재훈 전문가님의 또 수익률 꼼짝마. 자, 대장이요? 대창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때까지 정재훈 전문가님이 대창에 대해서 분석할 때까지 투표 받겠습니다. 빨리빨리 보내주세요. 아니 분석을 한다는 건 아니고요. 아니, 많은 분들이 일단 지금 대창 대창에 얘기해서. 대해서 좀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까 이게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한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상승을 사실 좀 많이 했어요. 그러면 이게 유동성 자체가 원체 풍부하게 좀 풀려 있는 그런 사항들이니까 상품 차트를 좀 한번 보자고요. 구리 가격을 좀 보게 되면 주봉으로 좀 보게 되면 많이 올랐어요. 사실 구리 가격 자체가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이것만 사실 올라가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이슈가 되니까 이제 이렇게 막 뉴스가 나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곡물로 따져봤을 때를 좀 보게 되면 옥수수 가격을 보세요. 옥수수 가격도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러면 이거 이제 또 하나의 이게 팁으로 좀 볼 수가 있겠죠. 구리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상승을 했으니까 곡물 가격이라든가 이런 다른 원자재 쪽에 있어서의 상승이 나오게 된다라면 그런 종목군들도 좀 순환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대창이라는 그런 기업이 오늘 급등을 했어요. 대창이라는 기업이 급등을 했는데 이거보다 좀 더 셌던 게 이구산업이었었어요. 이구산업 또한 마찬가지로 구리 관련주죠. 오늘 상한가를 갔었는데 오늘 원래는 이 종목이 됐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구산업 같은 경우. 근데 이제 개별주 몸이 가벼운 그런 종목군들은 이런 부분들 하시고 나는 좀 안정돼 있는 그런 주식을 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풍산 같은 경우도 괜찮아요. 안정적인 종목을 하게 된다라면 그럼 풍산 같은 경우도 기업 자체가 원자재 가격에 대한 수혜, 구리 관련의 수혜로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조정을 받았을 때 좀 보셔도 괜찮아요. 이런 것 같은 경우.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등락이 막 심한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면 풍산 같은 경우도 괜찮고 아니면 LS 같은 경우도 괜찮아요. LS 같은 경우도 구리 관련주로 좀 엮여 있는 그런 사항들이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LS 같은 경우는 인프라 쪽에 있어서의 수혜 뭐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이런 지금 구리 관련주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을 다 묶어서 보게 되면 좀 더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나는 빨리빨리 널뛰게 하는 종목이 빨리빨리 좋아 그러면 좀 작은 종목을 하시면 되고 나는 좀 안정적인 게 좋아라고 하게 된다라면 뭐 이 LS라든가 풍산이라든가 뭐 LS 일렉트릭이라든가 그런 종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네, 말씀 안 하세요, 우리 박 아니, PD님? TK 케미칼까지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잔소리해가지고. 네, 준비했는데 왜 안 하냐고 계속 잔소리합니다. 네, 박팀에서 이제 준비한 대창 이야기까지 네. 다 들어봤으면 마지막 종목 TK 케미칼도 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장중에 좀 큰 폭으로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해운업 호황에 따라서 이 TK 케미칼이 보유하고 있는 상선의 지분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움직인 건데 해운업에 대해서는 사실 주유소 이제 유튜브 방송 통해서도 많이 다뤘던 기억이 나요. 이 오늘 올랐던 TK 케미칼 어떻게 보실까요? 마찬가지로 이제 항상 시세가 이렇게 급등을 하면 눈길을 끕니다. 실질적으로 수혜가 될 거예요. TK 케미칼이 이제 본업인 단섬유 쪽 화학 이쪽 밸류체인 단도 좋아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지분 투자했던 SM 상선과 대한해운 이번에 이제 공시를 통해서 신규 투자를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SM 상선 지분이 29.5%, 그다음에 대한해운이 11%대 이렇게 지분 투자의 가치가 부각되면서 올라갔는데 보통 이제 이렇게 지분 투자 가치 뭐 이렇게 하면은 그냥 그 본업 가치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네. 해운업이 좋다고 생각하면은 그냥 H&M 투자하는 게 그냥 답입니다. 그렇죠. 왜냐면 이게 뭐 꺾어서 들어오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연결로 잡는 건데 이게 이제 사실은 더블 카운팅이 되거든요. 상장회사에 이익을 잡아놨는데 또 이거 평가액을 또 이쪽으로 잡아서 재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게 시장이 핫할 때는 반영을 했다가 시장이 또 이건 뭐 이 더블 카운팅 하냐 이러면 또 인정을 안 해주기도 해요. 그래서 만약에 TK 케미칼이 본업, 단섬유, 화섬 케미칼 밸류 체인을 보고 투자를 했다면 오케이인데 그냥 지분 투자 때문에 올라가는 걸 보고 했다. 그러면 H&M을 투자하는 게 맞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TK 케미칼 만약에 해운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그냥 해운 관련주에 투자를 해라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재훈 전문가님도 동의하시나요, 이 의견에? 예, 그 부분들엔 동의를 하고요. 네. 네, 그리고 이게 오늘 장중에 공시가 좀 나온 게 있어요. 자기 주식 처분이 나왔는데요. 이게 뭘 할 목적으로 좀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재무구조 개선, 대한해운 유상증자 재원 확보를 하기 위해서 자기 주식 매도가 되거든요. 한 249억 정도 매도가 되는데요. 467만 주예요. 그럼 대충 계산을 해보면 5,300원 정도예요. 5,300원 정도로 좀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주가는 내일 아마 주가는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들, 그러니까 매일 빠지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게 되면 그 부분들 때문에 빠진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게 기술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이격이 좀 벌어져 있는 상황이라 조정을 좀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원래 이게 TK 케미칼 자체가 화학 쪽의 사업을 좀 영위했던 부분들이었었고, 만약에 그쪽으로만 보게 되면 스판덱스나 이 부분 쪽에 있어서 상당히 좀 타이트하거든요. 원자재 가격도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네.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적으로 뭐 해운 쪽에 있어서의 투자, 이 부분들이 시너지가 돼서 좀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인데 단기적으로는 조금 조정을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해운 쪽에 있어서의 메리트를 보고 산다라면 차라리 박 의원님처럼 HMM이나 이런 것들을 사는 게 더 낫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TK 케미칼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럼 오늘 교집합 종목들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 박 PD님께서 열심히 뽑아주신 오늘의 당첨자분들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유튜브 채팅창으로 응원해주신 시청자분 5분 지금 발표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박팀의 응원당장이신 까꿍님, 이때까지 2주 동안 고생하셨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당첨을 안 시켜드렸네요.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사과 말씀 드리겠고요. 그렇게 말씀 많이 드렸는데. 자, 우리 까꿍님 일단 당첨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하나영님 당첨이고요. 하혜영님 혹시 이 두 분 동일인인가요? 의심됩니다. 걸리면 큰일 납니다. 자, 하나영님, 하혜영님 두 분 축하드리고요. 그다음에 가온님, 현대글로비스 축하드립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우리 또 재밌게, 제가 이제 내일부터는 재밌게 응원해 주신 분들은 무조건 당첨시켜 드릴게요. 오늘 2021년도에서 제일 응용력이 아주 뛰어나신 분입니다. 시호리님께서 우리 집이 도화동이니 도화. 좋습니다. 당첨입니다. 우리 네. 시호리님 당첨 시켜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TV로 시청해 주시는 우리 문자 투표 참여해 주신 분들 또 발표하겠습니다.
3079님, 5294님, 땡땡땡땡님, 네, 1237님, 3616님 축하드립니다. 네, 0000님 번호 탐납니다. 네, 그러니까 좋은 번호를 갖고 계시네요. 네. 팀은 숫자도 잘 못 읽는 것 같아요. 자, 그럴 또 수 이 있죠. 타이밍을 이용해서 세 번째 도화 엔지니어링 투자 포인트 발사합니다. 발사해 주시죠. 지금요? 네. 네. 도화 엔지니어링의 세 번째 포인트를 좀 보게 되면 아까 도앵커님이 그 얘기를 했었어요. 어떤 이야기요? 정부 정책이 뭐 우리는 뭐 한국 기반으로 세계적인 글로벌이다, 네. 그렇죠. 이 SOC를 좀 보게 되면 미국 봐봐요. 2,000조입니다. 2,000조. 그쵸, 우리랑 돈 네. 단위가 다르죠. 그죠? 우리나라만 국한돼 있는 부분들은 아니에요. 네, SOC 자체가. 네.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어저께도 이제 유튜브로 좀 공개 방송을 좀 잠깐 했었거든요. 네. 올라가 있는 주식을 말고 올라갈 주식을 사서 모아가는 게 좋다. 직장인 분들이라면 그 말씀을 좀 드렸던 이유가 시나리오를 좀 써보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서울시장이 이번에 바뀌고 하면서 정책적인 부분들이 많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180도 바뀌었어요. 공급에 대한 물량 확대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또 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SOC 사업에 대한 부분들, 이 철도라든가 그다음에 도로의 지하화라든가 이런 SOC 사업도 상당히 좀 늘어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거기에다가 내년에는 또 대선까지도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이러한 정책들이 뚝딱 올해만 하고 끝내버리거나 그럴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다음 정부에까지도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러면 긴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의 정부 정책에 있어서의 수혜는 좀 상당히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아마 이런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우 씨, 이게 도엔지를 9,000원대 있던 게 이게 벌써 5자리 뭐 12,000원, 13,000원 갔네? 아, 내가 그 9,000원대 초반에 가지고 놀던 주식이었는데 언제 이렇게 갔네? 다 그렇거든요. IT 종목군들 안 움직이고 뭐 하고 있다가 답답해갖고서 교체해보는 다른 종목 하다 보니까 벌써 저기 신고가가 그렇죠. 있고 막 그런 모습들이 많았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쥐도새도 모르게 올라가는 그런 종목군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 도화 엔지니어링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럼 질 수 없죠. 저희도 투자 포인트 이야기해볼까요, 위원님? 네. 현대글로비스는 그냥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그럼요. 했죠. 네. 왜냐하면 어쨌든 그룹에서 미는 신사업을 자꾸 이쪽에 주는데 또 2030년까지 연일로 20% 이상 성장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이 있어요. 앞으로 이제 전기차 시대가 도래되면은 폐 배터리가 정말 문제예요. 그렇죠. 예, 이 폐 배터리를 처리해야 되는데 이걸 리사이클링 산업이라 그러거든요. 요거에 대해서도 이제 국내 몇 개 그룹이나 배터리 제조업체에서도 리사이클링 산업에 들어가는데 현대차 그룹에서는 이제 당연히 이 신사업을 현대글로비스에 붙이려고 합니다. 좋아지고 있다는 거에 또 하나의 방점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현대글로비스 투자 포인트까지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 문자 투표 열어두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종목 집합소는 정리를 하고 종목 진품 명품으로 좀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진품 명품 어떤 종목들이 도착했는지 지금 아래로 확인을 해보실 거면 좋을 것 같은데 HMM, 셀트리온, 휴메딕스, DSC 인베스트먼트, 라운시큐어 이렇게 일단 도착을 했고요. 이 종목 중에서 내가 진단해주고 싶은 종목이 있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저는 솔직히 저희 팀은 아니시지만 네. 셀티리온 하면 또 우리 박 의원님이셔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정가를. 셀트리온을 어떻게 볼까요? 셀트리온은 그동안 성장 산업의 대표 주자였습니다. 맞습니다. 바이오시밀러라는 전혀 미다배기를 걸어서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수행을 했고요. 램시마라는 이제 초대 그 레미케이트 상품을 카피를 해서 이제 공매도 세력을 거의 괴멸시킨 그런 자랑스러운 국내 기업이 돼 있습니다. 이제는 어떨까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 치료제가 나왔는데 이거 기대를 좀 했었는데 매출이 좀 안 나온다래요. 네. 그런데 이제 본업은 바이오시밀러였죠.
사실은 레키즘과 요 약은 요 코로나 치료제는 이제 어떤 이벤트성 에디션 개념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셀트리온이 주력을 한 건 램시마 SC와 휴미라라는 파이프라인인데 이상 없이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결국 미국 시장의 침투율이 관건이 될 겁니다. 잠깐 밸류에이션을 보면은 이게 밸류를 처음에 성장할 때는 뭐 100배도 싸다 이렇게 가는데 이제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제 연간 이익이 조 단위가 나와요. 캐시플로가 나올 때부터는 이제 성장주 밸류를 안 줍니다. 이제 레드오션이 될 거고요. 아마 새로 나오는 특허가 풀리는 바이오시밀러들도 이제 모두 들어와서 영업이익률이 처음에는 60% 먹었었는데 이제는 아마 20%대로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멀티플 조정이 있을 거예요. 네. 지금 한 50배수 되는데 앞으로 시장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성장을 계속해요. 그래서 슈미라가 나오는 2020년 3년에 되면 2조가 나옵니다. 2조가 나오면 현재의 40조는 20배 수준입니다. 합리적인 가격이죠. 그러니까 기다리면은 전고점 수준을 돌파하는 건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40만 원. 그렇게 본다면 30만 원에서 이제 더블을 보겠다. 이런 성장주 개념보다는 30만 원 수준에 들어가서 40만 원 플레이하는 데는 무리가 없겠다. 이렇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까지 만나봤습니다. 셀트리온 감정가 함께 정리해 보시죠. 네, 박원재 전문가님께서 오늘 봐주신 종목 셀트리온 감정가 30만 원 선에서 공략을 하면 40만 원 선, 그러니까 36만 원 선까지는 무리 없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줄 정리해보죠. 네, 자랑스러운 기업이다. 바이오시밀러계 퍼스트 무버로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할 것이다 말씀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박팀에서도 봐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종목 봐주실까요? 또 쿡쿡 네, 빠르게 한 종목 봐달라고 얘기를 해서 백색 가전하면 어디요? 사실 이게 또 정답 LG. 이게 그 LG전자를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솔직히 정홍 위원님이 또 LG전자랑 또 잘 맞아요 또. 잘 맞는다기 사대가 잘 맞는다 뭐 이렇게 하려고 그랬죠? 그거 하지 말라고. 그거 일부러 안 하려고 했는데 왜 또 그걸 죄송합니다. 네. 우리 관계자분들 죄송합니다. 네. 왜요? 아니 그런 말 하지 마시라고요. LG전자는 저는 이게 좋아 보여요. 오히려 탄력도 면에서는 삼성전자보다는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사실 이 LG전자가 올해부터 이제 사업 구조를 확 바뀌어버렸어요. 만년 적자를 좀 기록했던 스마트폰 사업을 없애버렸고 거기에다가 이제 돈이 되는 전장 사업 쪽에 있어서 장착을 했던 거. 네, 그게 또 호재였죠.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오히려 상당히 좀 좋은 이 사업 구조에 대한 변화 부분들이 좀 생기는 거니까 그게 좀 긍정적인 부분들로 놓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올해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HTS를 좀 보면 여기에서 한번 실적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보면 5년 내 최고 실적이에요. 이 LG전자 자체가. 그러면 여기에서 보게 되면 2016년도부터 나오는데 이 2016년도에 1조대, 13조대까지 1조 3천억대까지 했다가 지금 이제 상당히 좀 올해 같은 경우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4조대를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결국 돈이 되는 사업 쪽으로 좀 진행을 한다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보더라도 최근 들어서는 뭐 매수와 매도 막 반복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사실 반복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굵직굵직하게 매수를 들어왔던 최근의 모습을 보게 되면 외국인 쪽과 기관 4월 중순경에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가 들어오게 한 120만 주 정도 한꺼번에 좀 몰려 들어왔다라는 거. 간헐적으로 이렇게 매수가 좀 들어와줘요. 4월 초순에서도 한 45만 주 정도 들어왔던 그런 상황들이 있고요. 3월 말경 같은 경우는 기관 쪽에서 한 30만 정도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수급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외국인 쪽과 기관 쪽 같은 경우는 다 매도할 거는 다 매도가 나왔어요. 매도할 부분들은 다 매도가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다시는 살 수밖에 없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은 17만 원 이하에서는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목표가를 일단 앞자리 숫자는 좀 바뀌어야겠죠. 뭐 기본적으로 2자는 좀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한 20만 원 정도? 뭐 그 정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LG전자는 사랑이에요. 예, 사랑이에요, LG. 알겠습니다. 거기다 참고로 더 지주사인 LG까지 같이 보셔도 좋다라는 거. 알겠습니다. 이렇게 LG전자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하지만 이게 주유소라는 프로그램이랑 이 LG전자랑 정말 잘 맞거든요. 갑자기요? 그 네.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네. 어쨌든 이게 참 잘 맞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LG전자는 참 그리고 셀트리온도 마찬가지. 왜냐면은 그렇죠. 또 우리 박 의원님이 또 주유소 유튜브 방송할 때 셀트리온의 전설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종목, 잘 맞는 종목에 대해서 설명 잘해 주시니까요. 일단 LG전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유소랑 참 잘 맞는 종목 LG전자 감정가는 앞자리 한 번은 바뀌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한 줄 정리해보죠. 네, 그냥 사업 구조 변화에 따른 성장 지속이 기대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랑이라고 정리를 해주셨으니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벌써 1부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2부에는요, 본격적으로 도팀과 박팀의 수익률 대결이 펼쳐질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문자 바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요. 1부 마치고 저희는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